자, 반갑습니다. 오늘 봄 야요 낭송회를 번개 모임으로 오늘 가지게 됐는데, 멀리서 가까이에서 일찍부터 오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한남원장을 맡고 있는 송래 김정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을 제가 몇 분 소개를 드리기로 할까요? 먼저 손흥섭 시인은 지금 하나훈 문학관에 지금 영상 방송을 지금 꾸준히 지금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으로 나가고 있고, 우리 한남원 모임에 오셔가지고 늘 촬영 영상을 봉사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우선 오른쪽부터 박건혜 시인은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5월 20일 날 뉴욕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같이 가기로 했는데, 지난 달에 팔순 잔치를 하셨어요. 근데 자녀분들이 건강을 걱정해가지고 무리다 해가지고 가는 것은 이번에 포기를 했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구배 선생님, 저하고 정말 한 10몇 년 전부터 낭송을 같이 공부를 하고 지금은 이제 아주 유명한 낭송가가 되었죠. 그래서 많은 상도 받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창도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 다재다능한 분이신데, 저희가 꾸준히 우리가 봄, 가을, 야외 낭송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정순 시인 낭송가는 우선 저하고 같은 교우로서 캐토릭 루시아라고 하는 교우신데, 같이 또 오래전부터 낭송을 같이 공부를 하고 시 공부를 해서 오늘 귀한 시간을, 오늘 부활절인데도 불구하고 바쁜 일정을 취소하고 여기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강태호 교수님은 경기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다가 삼육대학에서 교수로서 강의를 하시고, 지금은 시를 많이 쓰는데 열심히 쓰시면서 시창작 강의를 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박혜평 님도 저희와 시낭송 공부를 한 지가 아주 오래됐는데,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정말 시낭송을 좋아하고 많은 시들을 암송을 해가지고 저와 함께 봄, 가을, 야외 낭송회를 비롯해서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간단히 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렸고, 저는 마침 우리가 이번에 봄, 야외 낭송회를 5월 달에 가질 예정이었는데, 5월 달에 작년 가을에 가평에 있는 한원집이라고 하는 한강 강가의 그 정자에서 한 40여 명이 우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낭송회를 아주 잘 성황리했는데, 그때 금년 봄에 지금 그쪽에 가평 장락산 기슭에 2023년 싱크탱크 연구소장 박전진 소장, 또 시인입니다. 저거 굉장히 예전부터 잘 알게 돼가지고 그분의 초청으로 우리가 한원집에서 지난 가을에 낭송회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 남이섬과 두물머리를 왕래하는 아름다운 경관의, 최고의 경관의 그 한강을 유람선을 만들어서 이번에 최근에 진수를 했습니다. 360여 명 탈 수 있고, 그 안에는 선상 공연장까지 있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이번 5월달 신앙송 정기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 마침 제가 5월 20일
뉴욕 카네기 홀에 신앙송 콘서트 공연이 있어가지고 그 준비 때문에 못 가게 돼서 갔다 돌아온 다음에 6월 달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정말 모두 참석을 하시고 그때는 가족들하고 같이 와주셔도 정말 좋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때를 기대하고 꼭 6월 달에는 여일 젖히고 그때 그 신앙송 선상 낭송에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 봄인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여기에는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만발해서 아주 꽃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 후에 비가 온 다음에는 모든 꽃잎이 떨어지고 더 꽃보다도 아름다운 새싹들이, 연두빛 새싹들이 지금 막 돋아나오고 있고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는데 꽃보다도 아름다운 녹음을 지금 만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여기 좋은 그 명상공원에서 우리가 번개 신앙송회를 가진 거 정말 의미 깊고 비록 인원은 적지만 또 지금 오시는 분들이 한두 분, 두 분 많이 지금 이게 참여를 하시니 정말 좋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문화, 바로 그것이 앞으로 더 정말 활성화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K-팝을 비롯해서 K-시네마, K-드라마, K-클래식, K-의상, K-푸드, 음식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한류의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K-칼초의 일환으로서 이번에 최초로 금년 한글 세종대왕께서 한글 창제 580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 신앙송 콘서트를 세계 최초로 이번에 5월 20일 날 4시에 열게 됐습니다. 제가 거기 인솔해가지고 한 30여 명이 이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 거기 선상 낭송인을 6월 달로 연기가 부득이 된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정말 오시면은 좋은 그 아름다운 광경, 한강에서도 가장 풍광이 좋은 남이섬과 드물머리를 왕래하는 360명 정원의 유람선을 진수해가지고 그 안에 선상의 공연장까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낭송을 좀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든 오늘 날씨도 좋고 정말 그 화창한 봄 날씨에 이렇게 많은 그 상춘객 더군다나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어느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했지요. 왜 봄은 신이 바로 만드신 축복이다. 또 가을은 신이 만든 바로 천사다. 이렇게 노래를 한 그 시인이 있는데 정말 오늘이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그 한반도 낭송문화원 약칭으로 한낭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환 시인 낭송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침 그 상춘의 계절에 제가 어느 시를 낭송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가장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봄을 노래하는 상춘의 노래를 하는 상춘곡이 바로 여러분들 국어 교과서에 2학년 교과서에 우리 때는 그게 올라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상춘곡 불우헌 정국인이 있었지요. 600여 년 전에. 그래서 거기는 한글 창제 이후에 한글과 그때 600여 년 전에 고어와 그런 것을 같이 섞어서 만든 그러한 상춘곡. 문학적으로는 우리나라 가사문학의 효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지요. 그 상춘곡을 여러분들한테 낭송을 한번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상춘곡 불우헌 정극인 홍진에 묻힌 문내 이내 생의 옷도 한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하니 하건만은 살림에 묻혀 있어 지락을 말할 건가. 수간모흙을 벽계수 알패두고 송죽 우룰리에 풍월 주인 되었사라.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 행화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방초는 새우중에 푸르도다. 칼로 말아내는가 붓으로 그려내는가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혼사롭다. 숲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게 보 소리마다 교태로다. 무라 일체온이 흥이에 달을 쏘냐.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 의명하여 산일이 척척한데 한중 진미를 알리 없이 호재로다. 이봐 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서라. 답청을 한 오늘 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아침에 채산하고 나조에 조수하세. 갓귀여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밭아놓고 곤나무 가지 걷고 수 놓고 먹으리라. 화풍이 건듯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정향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술동이가 비었거든 날 다려 아뢰어라. 소동아해 다려 주가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짓고 아해는 술을 메고 미음 완보하여 시냇가에 호자앉아 명사 좋은 물에 잔시어 굽어들고 정류를 굽어보니 떠오나니 도화로다. 무릉이 가깝도다 조매히 긴 거인고 송간세로에 두견화를 붙이들고 봉두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촌 만락이 곳곳이 보려있네. 연하 일이는 금수를 채편난 듯 엊그제 검은들이 봄빛도 유여할시야. 공명도 날뛰우고 부귀도 날뛰우니 정풍명어리에 어떤 벗이 있사올고 단표 누황에 흩은 해음 아니하네. 아모타 백년 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아모타 천년 행락도 이만한들 어떠하리. 불우한 정극인의 상춘곡을 송래 김정환 낭송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화상 송래 김정환. 소나무 한 그루가 천둥 속에서 번갯불을 삼켰다. 노령산맥 만경강 젖줄 따라 고군산 선유도 파도바람 넘실대는 개정 들반 장군봉 기슭에서 금강
큰 물줄기 넘고 넘어 아리수로 흘러들어 뇌성으로 다듬어진 솔잎, 향기, 목청을 씻어내고 맑고 고운 가락으로 실을 읊어 천기를 담아낸다. 사랑채 풀썩 거닐리며 낭창소리 눈으로 이어뜯고 귀로 읊어대니 푸른 솔 관솔까지의 불꽃이 피어나리. 오늘은 지쳐 울던 쓰르라미 소리 발악을 멈추고 바람 솔바람 소리에 취해 허물을 벗는다. 바람 솔바람 소리에 취해 허물을 벗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인대학에서 공부한 박건혜라고 합니다. 예. 푸르른 날 서정주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엔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또 오면 어이하랴. 봄이 또 오면 어이하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엔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이 시가 너무 좋아서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 이금배. 새들은 저희들끼리 하늘의 길을 만들고 물고기는 너른 바다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데 사람들은 길을 두고 길 아닌 길을 가기도 하고 길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길이 있다. 산도 길이고 물도 길인데 산과 산, 물과 물이 서로 돌아누워 내 나라의 금강산을 가는데 반세기 넘게 기다리던 사람들.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앞다투어 길을 나서는구나. 참 이름도 개골산, 복례산, 풍악산, 철따라 다른 우리 금강산. 보라, 저 비로봉이 그늘인 12,000 맷불이 우주 만물의 형상이 여기서 섰고 여기서 빛고 여기서 태어났구나. 깎아지는 바위는 살아서 뛰며 놀고 흐르는 물은 은구슬 옥구슬이구나. 소나무 잣나무도 왜 이리 늦으느냐 반기고 구령폭포 천둥소리 다친 새우를 깨운다. 그렇구나. 금강산이 일러주는 길은 하나. 한 핏줄 칭칭 동념에는 이 길 두고 우리는 너무도 먼 길을 돌아왔구나. 분단도 가고 철조망도 가고 형과 아우 겨누던 총뿌리도 가고 손에 삽과 갱이 들고 평화의 씨앗 자유의 씨앗 뿌리고 가꾸며 오손도손 잘 사는 길을 찾아왔구나. 한 식구 한 핏줄 끓이며 살자는데 우리가 사는 길 여기 있는데 어디서 왔느냐고 어디로 가느냐고 이제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김현태. 인연이란 잠자리 날개가 바위를 스쳐 그 바위가 눈꽃처럼 하얀 가루가 될 즈음 그때서야 겨우 한 번 찾아오는 것이라고. 그것이 인연이라고 누군가 그랬습니다. 등나무 그늘 아래 누워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저 연인에게도 분명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눈물겨운 기다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렇기에 겨울꽃보다 더 아름답고 사람 안에 또 한 사람을 잉태함이 그것이 사람의 인연이라고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Una por ti para crima 내려 verso y spunto quelle pesto se giovanni invidiar sembro che più cercando io po che più cercando io po mamma si mamma vedo lo vedo. 감사합니다. 축복을 비천등님은 이렇게 노래했더라고요. 이 낭송 중에 어떤 단어가 축복을 말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 비천득. 나무가 강가에 서 있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나무들이 되어 나란히 서 있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새들이 하늘을 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새들이 되어 나란히 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네 줄인데 축복을 이렇게 노래했죠. 제 얼픈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축복과 가장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될까요? 예, 마음속으로 이미 그리고 또 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나란히라는 것을 이 비천등님은 강조한 것 같아요. 축복은 새들이 나란히 나는 것, 이게 축복이다. 함께 하는 것이죠. 오늘 면물이 안 되지만 나란히 함께 앉아서 이렇게 시를 듣는 것,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새들이 하늘을 나는데 나란히 나는 것, 그게 기쁨이라 이거예요. 기쁨. 기쁘면서 그 기쁨을 느끼는 건 이게 축복이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은 봄길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가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수많은 꽃잎들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도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네, 봄길이라 축복이 아까는 축복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길이 끝나도 길이 있죠. 오늘 보통 무슨 일 하다가 안 되고 나면 집어쳐 다 됐어 안 돼 이러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죠. 그러나 길이 끝나도 길 있는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나가면 길이 있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길이 끝나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중요하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준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할 수 있다. 된다. 함께 하자. 이렇게 격려하고 나가고 앞서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뒤에 보면은 그것은 사랑이다 했어요. 끝없이 한없이 용기를 주고 이 일을 성공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나도 성공할 수 있고 남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끝없이 간직해야 할 일은 사랑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한다. 이것을 이 봄길에서 노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춘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청춘시 하나 연소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춘 사무엘 울만.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함을 뿌리친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세월만으로 늙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잃었을 때 늙어지나니 세월은 피부에 주림을 늘리지만 열정의 마음을 시들게 하지 못하지. 근심과 두려움, 자신감을 잃은 것이 우리의 기백을 죽이고 열정의 마음을 시들게 하네. 그대가 젊어 있는 한 60이건 16이건 그대의 가슴 속에는 경이로움을 향한 동경과 아이와 같은 열망의 탐구심 그리고 인생에서 기쁨을 주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 그대와 나 사이에는 이심전심의 안테나가 있어 사람과 신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 용기, 열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땐 그대가 20살이라도 늙은이지만 그대의 가슴 속에 흐르는 물줄기를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라도 늘 푸른 청춘이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왜 이러냐면은 저는 장르가 시입니다. 제가 뭐 국문학을 전공해서 유명한 시인도 아니고 저는 그 학부에서 법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석사 박사는 행정학을 해가지고 서울 시내 몇 군데 대학에 행정학 강의를 한 5, 6년 했어요. 예, 그 전임 교수를 못했지만은 그래도 나 나름대로 후회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시인이 됐으면은 시라는 시자만큼 뭐 좀 알아봐야 돼요. 우리 법학과는 강의를 들으면은 법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번에는 뭐냐면은 법자를 써요. 물수자 변에 갈것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물숫자변에 갈 것자 이게 무슨 뜻이냐? 법이란 것은 물이 가듯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다. 그럼 물은 물의 성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물의 성질은 어떤 성질이냐? 물은 고이면은 누가 물어보니까 물 고이면 썩지요? 하고 오래되면 썩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고인 물은 썩어요. 안 썩으려면 흘려야 돼요. 그러나 썩기 전에 반드시 뭐냐? 수평을 이루어요. 수평. 그 수평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공평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법이라는 것은 물의 성질처럼 항상 수평을 이루고 공평해야 하는 것이 법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 의식이 있어가지고 시를 공부하면서 시자부터 분석을 했어요. 물론 옥편에도 나와 있고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고 인터넷 보면은 또 시에 대해서도 정의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시인은 시 나름대로 자기 시는 나는 시를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집을 지어야 돼요. 집. 시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집을 지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큰 대궐을 지은 사람도 있고 조그만 아파트 지은 사람도 있고 초가상관 지은 사람. 그렇듯이 시인은 나름대로 자기 시에 대한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시인들한테 시집도 뭐 2권, 3권, 5권 낸 사람들한테 정말 축하합니다. 그러면 시의 시자가 무슨 자입니까? 시의 시자가 시자지 무슨 자. 아니 그거야 초등학교 5학년생도 알고 다 하는 건데 좀 더 보통 사람들과 혹은 일반 사람들과는 좀 차별이 있는 시자는 뭡니까? 그거야 말씀 원자는 이거 있죠. 이게 시자예요. 시자 이게 말씀 원자에 뭡니까? 절사자잖아요. 절사.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시의 시자가 뭡니까? 그거야 말씀 원자의 절사자죠. 사실은 이것도 초등학교 5학년 한자 시간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시인다운 시자에 대한 해석이 어때요? 내가 시인이 됐다면은 시인이 아닌 사람, 다른 시인과는 다른 시자에 대한 나 나름대로의 집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진짜 나름대로 시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말씀은 변에 절사자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말씀은 변에 절사자다. 이 정도의 수준은 초등학교 5학년 한자 시간에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 그걸 가지고, 나 시인이다. 내가 시를 낭송한다. 나는 좀 시집을 내가 몇 권을 낸 사람이다. 저는 지금까지 시집 2권밖에 못 냈어요. 그것도 4년 전에 1권 내고, 며칠 전에 2번째 시집을 낸 것을 오늘 가져와가지고 우리 회장님하고 어떤 분하고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2권밖에 못 냈어요. 앞으로 저는 저 나름대로 나이도 있고 체력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또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내고 싶어요. 언제까지 낼지.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시인이라면은 시라는 시자만큼은 나름대로 내 집을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어보면은 자기가 말이야 매스컴도 타고 뭡니까 TV도 나오고 어디 가서 평론도 쓰고 나 이런 사람이 훌륭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도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시의 시자가 뭡니까? 그거야 말씀은 변에 절사자죠. 그 틀린 말 아니에요. 이 정도 가지고는 차별화된 시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당부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시인이 아닌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하고 실례입니다만은 내가 시인이네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시의 시자만큼이라도 옥편을 찾아보든지 국어사전을 찾아보든지 인터넷을 검색하든지 해가지고 나름대로 시에 대한 집을 짓자 이거예요. 이게 좀 차별화된 시인이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시인이지. 저 정도 이게 가지고 무슨 시인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혹시 제가 이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두 번째 시집을 냈으니까 다음에 낼 때는 제가 그 앞에다 쓰려고 그래요. 근데 설령 그걸 못 받더라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좀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공감을 얻을지 호감을 얻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인 선생님들 아닌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명색이 시인이라고 한다면은 법학도가 법법자 나름대로 하듯이 시의 시자라는 것도 좀 하나 좀 나름대로 가지고 어느 누구한테 가서 얘기들어 시에 대한 시자는 나 나름의 시자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뭡니까 저 박목월의 뭐 저 4월의 노래 있지요? 예.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벨테르에 편지를 쓰노라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를 부노라 멀리 떠나와 이름 없는 항구에서 배를 타노라 돌아온 4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둔다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아 가사를 제가 못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편지 그리고 봄 황금찬 아직도 눈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봄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파란 잎새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송욱 시인이 자주 찾던 대학로, 장호 시인이 잘 찾던 해화동. 그들을 부르면 꽃과 잎은 손을 흔듭니다. 또 누구를 부를까? 조병화 그리고 정한모. 그들을 부르면 울고 싶어라. 대학로에 플라타나스 잎이 피기 전에 만나고 싶다. 시인아, 시인들아, 아 시인들아. 방문객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시집 가는 딸에게 할머니가 시집 오실 때 할머니 어머니는 시집 가는 딸의 품에 돌 하나를 넣어 주셨단다. 이 돌이 말하거든 그때 너도 말하렴. 그때부터 할머니의 가슴 속엔 늘
돌덩이 하나가 들어앉았단다. 할머니의 입은 돌의 문이었단다. 할머니는 시집가는 딸에게 돌멩이 대신 빨간 꽃잎을 곱게 수놓은 베갯모를 넣어주셨단다. 꽃 같은 입으로 꽃다운 말만 하렴. 그때부터 어머니의 가슴 속엔 늘 꽃이 피었고 어머니의 입술은 꽃잎이었단다. 아내는 이제 시집가는 딸에게 무엇을 주어 보낼까? 나는 그것이 정말 궁금하다. 호리병 하나를 넣어줄까? 아니면 비단 주머니에 쪽지 셋을 넣어줄까? 그럴 일은 없지만 만일 내 시집 한 권 딸의 품에 넣어 보낸다면 딸의 입에서는 날마다 시가 피어나고 시처럼 꽃처럼 살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나는 아직 그런 시를 쓰지 못했다. 감사합니다. 저의 자작시 2편과 하나훈 시인의 시 1편 연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게 손흥석, 여보게 어찌하여 백발이 성성한가? 옛기 서러마 백발이라니. 하루에도 2-3번씩 감았더니 검은 물이 빠져서 그렇다네. 여보게 어찌하여 빛나리가 되었는가? 옛기 서러마 빛나리라니. 예쁜 우리 색시보라고 반질반질 닦았다네. 여보게 어찌하여 주름살이 그리 많은가? 옛기 서러마 주름살이라니. 손주 녀석 군국 맞으려고 밭고랑을 탔다네. 어쩌겠나 이게 다 세월의 장난질인걸.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어느 날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고 거울에 비친 저의 모습을 보니까 그 곱던 청춘 시절은 다 어디 가고 이렇게 변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노인들의 심정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시는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지난해 말쯤에 저의 둘째 아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어떻게 특별한 방법으로 축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축시를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그 축시를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둥지 손흥석, 아리따운 새아가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새둥지 첫날에 미소를 보낸다. 누가 뭐래도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더구나. 가족끼리 함께라면. 지혜로운 새아가야, 사내는 단순하여 존경심만 보이면 만사 형통이다. 아둔한 내 아들아, 아내에겐 말끝마다 그랬구나 공감하고 사랑해에 되돌이표를 붙이면 눈꼬리가 올라간다. 여태까지 살아보니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은 건강관리뿐이더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때로는 실수도 있게 마련이니 눈 한 번 질끈 감고 속 있는 말을 나누어라. 소신껏 살아가되 너희가 만든 울타리니 상처 주는 말은 아끼거라. 감사합니다. 하나훈 시인의 보리피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리피리 하나훈. 보리피리 불며 봄먼덕 고향 그리워 필릴리리. 보리피리 불며 꽃청산 어린 때 그리워 필릴리리. 보리피리 불며 인환의 거리 인간사 그리워 필릴리리. 보리피리 불며 방랑의 기사라 눈물의 언덕을 지나 필릴리리. 감사합니다. 저는 현대건설에서 은퇴를 하고 2018년도에 은퇴를 선언하고요. 남은 삶을 하나훈 시인 연구와 하나훈 시인 알리기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훈 시인을 혹 아십니까? 하나훈 시인은 우리가 속칭 문둥이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함경남도 함주군에서 태어나서 지주자식으로 아주 부유한 생활을 하시면서 함흥 제일 보통학교를 졸업하시고 이리농림학교로 유학을 왔어요. 함경남도에서 전라북도까지 온다는 것은 대단한 유학길이었습니다. 함경남도에서 19명이 시험을 봤는데 하나훈 시인 한 사람만 합격이 됐어요. 하나훈 시인은 아주 명철하고 똑똑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리농림학교 5학년 때 졸업 직전에 문둥병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 서울 지금 서울대 옛날 경성제대 의학과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대입니다. 서울의대에 와서 진찰을 받아가지고 문둥이라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리농림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동경에 있는 세이케이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근데 그게 3년제인지 4년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보면은 세이게이 중고등학교로 돼 있어가지고 7년제였었습니다. 근데 중학교가 4년인지 고등학교가 4년인지는 모르겠는데 2년 수료하고서로 다시 문둥병이 발발해가지고 수료로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금강산 온정리에서 피양을 해가지고 6개월 만에 다시 치료가 끝나서 다시 북경으로 건너갑니다. 사례관을 통해서 북경으로 가가지고 북경대학 농학원에 입학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하고 다시 문둥병이 또 나가지고 함경남도로 이제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함경남 도청 농공과 거기에 취직을 시켜줘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근무를 하다가 다시 장전에 개마구원 갔다가 다시 용인군청으로 옵니다. 용인군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시 나병이 발병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퇴직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골방에 갇혀가지고 투병 생활을 하면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를 쓰게 됐는데 그의 여동생의 여자친구가 하나훈 시인하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 R이라고 이니셜로만 소개가 돼요. 하나훈 자서전에 보면은. 근데 실제 이름은 이혜경입니다. 그 사람을 잊지 못해가지고 월남 47년도에 월남해가지고 명동에서 거지 생활을 하면서 시를 써가지고 시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정지용 선생을 만나요. 정지용 선생한테 시를 팔러 갔다가 다방에 시를 팔러 갔다가 정지용 선생이 내가 돈이 없으니 만년필을 줄 테니까 가서 써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거절을 하고 그냥 도망치다시피 나와요. 이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수원의 세류천이라는 데로 이제 거주지를 옮기거든요. 그랬다가 경기 강원 지역의 나병 환자들을 전부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인천 부평에 수용을 해요. 그게 600명이 됩니다. 세류천에서 70명을 이끌고 부평에 가요. 그래서 부평에서 거기에 총무가 돼가지고 한센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해요. 또 나병 환자의 자식들, 이거 미가마라고 하는데 아직 감염되지 않은 아이들, 이 아이들을 고아원을 만들어 가지고 유경 사업도 해요. 또 나병에서 해방된 사람들을 용인의 동진원에다가 수용해 가지고 재활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줘요. 또 안성에 안평농원이라는 데를 또 만들어 가지고 또 재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거 말고도 수많은 업적들을 많이 남겼어요. 그랬는데 문둥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는 아웃사이더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훈 시인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흠모하는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소만 주고받고 이런 상태로 지내다가 75년도 2월 28일 날 일기 57세로 타계를 하셨는데, 문학계에서도 아웃사이더였고 문둥병이라는 이유로 후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업적이 그렇게 많지만 누구 하나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몇몇 문인들이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한 게 하나훈 문학회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하나훈 문학회가 또 그렇게 집중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주도적으로 하기는 했었지만 무슨 일로 인해서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하훈 문학관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훈 시인에 관한 자료는 거의 다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0여 권 정도 되는 자료를 수집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인터넷이나 책자에 보면은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료들을 다 제가 교정을 하면서 하나훈 시인을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유튜브에서 하나훈 문학관 TV라고 하는 거를 제가 방송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고증을 통해서 수정해야 될 것들은 수정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이제 말씀이 지금 너무 길어졌는데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충주 근처에 470평의 땅을 샀어요. 그래서 직접 하나원 문학관을 지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원 문학관이 완성이 되면은 거기에 하나원 시인의 자료를 다 정리를 해서 하나원 시인의 업적을 좀 후대에게 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겸해서 제가 한 3, 40년 동안 수집한 자료들이 또 다르게 있습니다. 목각입니다. 목각. 나무 조각품을 한 2,700점 정도를 모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전시관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해서 후손들한테 보여주려고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타 골동품도 상당히 많이 수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디스플레이를 하면은 후손들이 그거를 보고 어떤 창의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장소가 완성이 되면은 여러분들 한번 초대해서 거기서 이런 시랑송회도 하고 문학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그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 헨리 워즈워즈 롱펠로우 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롱펠로우.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마음이 푸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푸른 잎새로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만나고 싶다. 언제 보아도 언제나 바람으로 스쳐 만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밤하늘의 별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세상 모든 유혹과 폭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제 갈 길을 걸어가는 의연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언제나 마음을 하늘로 열고 사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오늘 거친 삶의 벌판에서 언제나 청순한 마음으로 사는 사슴 같은 사람을 오늘 만나고 싶다. 모든 삶의 굴레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언제나 화해와 평화스러운 얼굴로 사는 그런 세상의 사람을 만나고 싶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오늘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나도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고 싶다. 아침 햇살에 투명한 이슬로 반짝이는 사람. 바라다 보면 바라다 볼수록 온화한 미소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결코 화려하거나 투박하지 않으면서도 소박한 삶의 모습으로 오늘 제 갈 길을 묵묵히 가는 그런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 하나 곱게 간직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인생 찬가 롱펠로. 나에게 말하지 말아줘. 그 슬픈 시구로서 인생은 허무한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생은 참된 것, 인생은 진지한 것. 허나 무덤이란 인생의 결승점이 아니려니 흙으로 되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함은 영혼에 대한 말씀은 아니로세. 저마다 노력하세. 내일엔 오늘보다 진보함을 느낄 수 있게. 허나 가슴속엔 북처럼 죽음의 길로 비통한 찬송곡이 울리고 있다네. 자, 오늘 정말 그 귀한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반짝 번개 미팅 낭송회를 오늘 가졌는데 그래도 우리가 정말 바쁜 이것을 제치고 오신 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6월 달에는
정말 정기적인 봄 야유 낭송회를 청평 가평에 있는 그 한원집 그 청평 그 한강가에 있는 유람선에 안에서 선상에서 바로 낭송회를 가질 예정이니까 제가 5월 달에 말에 미국의 뉴욕 카네기 홀에 갔다 온 다음에 6월 달에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때 초청을 할 거니까 그때는 모두 다 오시고 또 같이 오셔도 되고 가족들이 오셔도 정말 좋은 데입니다. 아무쪼록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 정말 이제 이것으로 마치면서 우리가 맛있는 그 점심 식사를 가까운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실 거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중에도 우리 그 인당 손흥섭 우리 시인 이렇게 영상 촬영까지 일찍 오셔가지고 잘 여기다가 했는데 우리 번개 낭송이라서 인원이 적은 것은 처음으로 오실 수가 없이 미안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정기 낭송에서는 많이 오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하고 오늘 오신 분들 정말 진정으로 제가 감사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